3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생물분류 1 단원을 공부했었는데요. 5가지의 개가 각각 무엇인지, 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먼저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색다른 학습 활동을 해봤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업을 찍고 있을 때 아직 1학년 5반 수업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1학년 5반 학생들이 굉장히 잘 해주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5반의 패들렛 페이지인데요. 먼저 선생님이 요 예시들을 섞어놨다고 했습니다. 예시를 맞게 배치했는지 한번 볼게요. 대장균과 젖상균 모두 원핵생물계에 맞게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바와 미역도 원생생물계에, 균계에는 푸른 곰팡이와 효모를 위치시켜 주었어요. 요거 잘 얘를 찾아 주었고, 그리고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원핵생물계에서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고 대부분 단세포 생물이고 세포벽이 있다,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또 정확한 표현으로 달아주었네요. 그리고 원생생물계의 특징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었고, 균계의 특징도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댓글을 학생들이 달아주어가지고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보여주지 않았지만 추가로 질문을 몇 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도 댓글로 학생들이 답을 잘 달아주었어요. 나머지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잘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 활동을 마치면 요거를 PDF 파일로 저장해서 클래스룸에 각반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풀었던 생물분류 체계에 대한 퀴즈를 플래시카드 복습은 했지만 참여율에 대한 피드백을 못 해줬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학생이 참여해 주었어요. 여태까지 퀴즈 중에 제일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12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참여를 해 주었고, 정답률 100%인 학생들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 번 시도를 해서 확실히 공부를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학기가 돼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단어는 교과서 112페이지의 4 생물분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5가지의 개 중에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를 다뤘어요. 나머지 2가지 개인 식물계와 동물계의 특징을 알고 분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부터 보겠습니다. 난 움직이지 못해. 그럼 우리 둘 다 못 움직이니까 친척인가? 글쎄, 나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데. 나는 물속의 작은 먹이를 잡아먹어. 이끼는 식물, 산호는 동물로 분류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이끼와 산호 모두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끼는 식물, 산호는 동물로 분류한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었는데요.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냐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개 분류 기준 중에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 생물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가 아니라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있는데요. 식물과 동물에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식물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림 6 기억나죠? 그림 6에 식물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먼저 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고, 그리고 광합성을 하고 세포벽이 있다. 이 3가지는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12쪽에 식물계에 대해 나와 있는 내용을 또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식물계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합성을 하여 영양분을 얻는 생물이에요. 식물 세포 안에는 엽록체라는 광합성을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엽록체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식물 안에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여 식물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스스로 얻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엽록체 안에 초록색을 띠는 색소가 있어요. 이 색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이 녹색 계열을 띠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포벽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세포 생물이다 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3가지 개 중에서는 대부분이 단세포 생물이다, 대부분이 다세포 생물이다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식물계는 그냥 다세포 생물입니다. 이렇게 4가지 특징을
여기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잘 교과서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림 6에 우리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그림 6에 정리하면 나중에 보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사고력 키우기 보고 동물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 키우기를 보시면 벼, 보리, 콩 등 많은 종류의 식물이 사람의 식량으로 이용되는 까닭을 식물계의 특징과 연관지어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물계의 특징 4가지 방금 공부를 했죠.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얻는다. 세 번째 세포벽이 있다. 네 번째 다세포 생물이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특징과 연관시키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 특징.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식물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여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든 양분은 식물의 각 부분에 이동시켜서 저장을 하는데요. 특히 벼, 보리, 콩 등의 이런 씨앗에는요, 더 많은 양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씨앗이 나중에 새로운 식물체가 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고 다른 영양분을 섭취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벼, 보리, 콩 같은 식물을 식량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사고력 키우기를 설명하면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은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영양분을 외부로부터 섭취한다, 섭취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교과서 113쪽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계의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계는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분을 먹이를 섭취하여 얻는데요. 네, 이 먹이를 섭취해서 몸속에서 소화를 한 다음에 그 소화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력 키우기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포벽이 동물은 없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동물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물도 다세포 생물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물은 대부분 운동기관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대부분 자가 붙었죠. 아까 우리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산호는 어떤가요? 이끼와 같이 운동성이 없다, 운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동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동물계의 특징 정리해봤고, 동물계는 여러분 이미 친숙하겠지만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해파리, 지렁이, 새, 고양이. 너무 귀엽죠? 아기 고양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진 동물의 예를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내용은 빠르게 정리가 됐죠.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꼼꼼하게 해놔서 빠르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합자료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자료실을 보시면 몸이 초록색인 동물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는요, 바다에 사는 달팽이인데요. 원래 태어날 때는 몸이 투명합니다. 하지만 이 바다에 사는 이 달팽이는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작은 생물들을 먹고 살아요. 근데 보통 생물들은 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을 먹더라도 이 생물 안에 있는 엽록체를 소화시키는데 이 달팽이는 소화시키지 않고 엽록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했던 몸이 자라면서 점점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엽록체 안에 색소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라는 것은 식물계를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창의융합적 사고 문제 한번 볼까요? 다 자란 초록색의 엘리지아 클로로티카에서 태어난 자손의 몸 색깔은 투명하다. 그 까닭을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이미 설명한 내용이네요. 이 다 자란 엘리지아 클로로티카는 세포 안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엽록체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먹이를 섭취해서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먹이를 섭취해서 세포 안에 생긴 엽록체는 자손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손은 투명하지만 이 자손이 점점 자랄수록 먹이를 섭취할수록 몸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고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특징이죠. 식물과 동물은 광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영양분을 스스로 얻는지, 먹이를 섭취해서 소화 흡수를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리지옥은 냄새로 곤충을 유인한 후 곤충이 잎에 닿으면 잎을 닫아서 곤충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한다. 파리지옥은 식물일까? 동물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이 글만 봤을 때 여러분 파리지옥을 동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동물처럼 곤충을 섭취하고 분해하여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이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지옥의 영양분을 얻는 방법은 이 곤충을 섭취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리지옥은 곤충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네, 파리지옥은 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우리 식물이라고 분류하기로 했으니까 파리지옥은 식물인 것을 까닭과 함께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내용은 지지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정리가 됐죠. 여러분 오늘 이어서 학습 활동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패들렛 페이지에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식물계와 동물계도 지난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다시 링크를 첨부할 거고, 그리고 예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 여러분이 맞게 위치시켜 주시고 특징을 적어주시고 다른 질문을 선생님이 달아 놓았다면 댓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를 다 정리하면 선생님이 그 결과를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또 한 가지 할 게 있는데요. 수업이 짧으니까 이 정도 과제는 할 수 있겠죠. 115쪽을 보세요. 교과서 115쪽을 보면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5가지 계의 특징과 생물 이름을 쓰는 표가 있을 겁니다. 이 표를 각자 채워서 사진을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이 수업이 있는 자정까지고 반드시 기한 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수업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과제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우리 개 수준에서의 분류를 공부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선생님이 말한 2가지 학습 활동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